1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서 AB를 이제 접는 선으로 해서 AB 호에 호가 중심을 지난다. 이런 그림은 항상 이렇습니다. 중심에서 그 원주 위에 점이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도 반지름인데 접었기 때문에 길이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거 반지름의 반이니까 이거 A라고 하고 이제 2A라고 합니다. 2대1이고 여기는 이제 반으로 쪼개지고 이 현의 성질. 물론 시험 범위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의 특징으로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 60도 바로 나와야 돼.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루트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AB는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지금 뭐라 그랬지? 4라고 그랬죠? 이게 4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A는 얼마? A는 2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입니다. 전체적으로 AB는 뭐가 될까?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자, AB는 이제 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 이제 지름을 활용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볼까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네. 그어보고, 그어보고. 직각이 나와. 그쵸? 자, 그러면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10에다가 6. 어쨌든 그러면 여기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좀 볼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밑에가 2등분이 되고, 여기는 이제 5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등분이 됐으니까 이건 뭐야? 3이 되겠죠? 그럼 그냥 피타고라스의 수예요. 3, 4, 5. 그래서 이게 4가 됩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2분의 1에 밑변이, 여기 이제 3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 곱하기 높이, 방금 전에 구한 4. 6, 4, 24, 반 나누면 12.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특징하고 원 안에서의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특징.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상식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원이고, 접선이다. 이게 접점이고, 접점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중심이랑 연결해봐야 돼. 연결. 연결했을 때 이게 이제 수직이 나온다.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중심하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다.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다. 알 수가 있겠다. 그럼 CF의 길이는 얼마냐? 그런데 CF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상식이에요. 지금 하는 것도.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활용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이제 변에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겠죠. 맞죠? 반지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지만 요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요? 6 빼기 2 하면은 여기는 4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이고 얘가 4니까 2대 1이 되겠지. 각도가 이제 우리 유명한 각도고, 60도.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도 되지만, 어쨌든 요거의 길이가 나옵니다. 네? 얼마가 되죠? 2대 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 4 루트 3이 나오겠죠. 있나요? 4 루트 3이니까 요 반지름도 이제 나오겠죠. 각각 2 루트 3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CF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봅시다. 닮음을 이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이 나오면은, 원 속에는 닮음이 항상 있습니다. 닮음을 사용하면은,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이제 우리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자. 잘 봐. 자, 요 작은 거 대 요 큰 게 닮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돼? A 대 4는, 높이 대 높이는, 그 빗변. 2 대 빗변이 뭐가 돼요?
6이 아니라 8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2배가 됐고 이게 2배가 되니까 A는 뭐였다는가? A는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CF라는 거는 그 A 1에다가 밑에 6을 더하면 되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잘 정리하세요. 자, 원에서 이제 x의 크기. x는 이제 원주각이잖아요. 그치? 12랑 마주보는 원주각. 그럼 중심각끼리도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구해도 더 좋은데 중심각 활용하는 게 그래도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얘를 2x로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자, 호하고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8일 때 만약에 50라면 10일 때 2x 보면 되잖아요. 그치? 하면 되죠. 일단 앞에 것끼리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 2, 8, 4, 30.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뒤에 것도 이제 2로 지우면은 25로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맞죠? x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항 가 75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2, 3, 6, 7에 14, 2, 50. 37.5가 있습니다. 자, 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탄젠트가 나오는데 탄젠트라는 거는 원 속에서 항상 어떤 구호가 있냐면 지름을 또 찾으면은 그 90도인 삼각이 90도인 삼각형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원주각이 일정하다는 특징 때문에 삼각비랑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봐. 그리고 이제 삼각형에 내접한 요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그 꼭지점을 지나는 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각도는 이 변이랑 마주보는 거랑 마주보는 각도인 거야. 얘는 x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탄젠트 x를 찾기 위해서는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AT는 그렇고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b가 복사가 됩니다. x도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 얘 뭐 모른다 쳐. y라 치고. 요거를 뭐라고 할까? 그걸 뭐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탄젠트 x가 이거니까. 탄젠트 x는 읽어주고, 뒷변분의 높이잖아? z분의 뭐가 돼요? 높이 된다. 정리를 해주면은, 내가 분의 루트니까, 자, 분모 분자를 서로 하면은, 3, 5, 15에 루트 3 곱하기 z니까 z를 같이 루트 3으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그가 바로 나오겠지. 분모 분자 유료화하면은 3, 5, 15가 되면서 위에 이제 루트 3이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z가 나온 거야. 여기는 자, 5 루트 3이 되죠. 그죠? 그럼 y라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y 제곱 각각의 제곱을 36 더하기 5, 25 그러면 3이니까 75가 되겠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0에다가 1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y제곱이 111이니까 어쨌든 y는 어떻게 될까? y는 그죠? 여기 뭐 20일 이런 게 보이는데 111은 3의 배수가 이렇게 보면 3 곱하기 339, 37,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를 찾아라. 뭔가를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 5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z분의 요게 이제 3분의 6, 6, 5, 30. 잘못했네. 6, 5, 30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는. 네? 그럼 틀렸네. 그죠? 여기 계산이 좀 틀렸습니다. 조금만 수정할게. 여기가 z였는데, z를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를 곱하면 6, 5, 30에 루트 3을 z로 곱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분모 유료하면은 3분의 3가 일단 10이 되고 루트 3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z 자리는 10 루트 3이 되고 y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0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00에다가 플러스 36이 되겠다. 336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y는 루트 336이니까 이걸 이제 소인수를 해 가지고 336을 6으로 한번 해 볼까? 6, 5, 30, 6, 6에 30. 요거는 7, 8에 5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해 주면 8, 6에 48 곱하기 7인데 요거는 16 곱하기 3에다가 7. 그래서 20일이 나왔구나. 요거는 그러면 4로 나가고 안쪽에서 20. 이해됐죠? 이 상태에다가 y가 나왔으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봅니까? 지름의 파이 배니까 파이를 4루트 21의 파이 이걸 골라주면 됩니다. 4루트 4번. 자, 이것을 보면 일단 여기 지름이 있고 여기 호가 이게 3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이 중심각이 몇 도예요? 이게 180도인데 이거 3등분 됐을 때 90이 볼 수 있고 같은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랑 원주각 반의 관계니까 x는 나왔습니다. 일단 그죠? 그러니까 y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x가 이제 나온 상태에서 y를 그었다가 y를 보니까 어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어쨌든 여기가 이제 3알파 그럼 여기는 2알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호의 길이. 그럼 이제 중심각을 또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원주각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어 보니까 이제 우리 아는 도형이 나와. 여기 y를 이쪽으로 놓을 수 있고 x 나와 있고 보면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고 이거는 뭐야?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어때? 여기도 x라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이거만 알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호는 누구다? 얘잖아, 얘. 맞지? 그럼 그 중심각 찾은 다음에 그거의 반이다. 보면 돼. 그래서 중심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각도는 일단 전체가 180, 180을 호의 길이로 나눕니다. 5로 일단 나눈 다음에 1에 배분해 갖고 2에 해당하는 것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 3, 15, 5, 6, 30. 5, 3, 15, 5, 6, 30. 그리고 그렇게 하면 72도가 그거 반이니까 여기는 36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기. 그죠? 그럼 보면은 36이랑 얘는 y가 되는 얘기입니다. y는 어떻게 되죠? 는 x가 30. 그럼 36에다가 30을 두 번 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3구에다가 96이 아니 y가 96이 나오고 여기 30가 이 더한 거 36 더하기 90에서 129가 있습니다. AB와 BC가 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문제고, 어쨌든, 중심각과 호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B2라는 것은, B2는 13이라고 했습니다. 13. 여기 58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름이고 지름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좀,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연결하면 이게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죠? 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접선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58이라는 거는 어디가 58? 여기를, 아니, 그럼 두 개를 합해갖고 9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뭐가 된다? 이거는 32도가 됩니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건, 58이랑 31을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여기 나머지도 이제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58에서 31을 빼주면 돼요. 그걸 더해서 나오면 됩니다. 58에서 30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26도가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에서 보니까 이게 호에 대한 뭐가 돼요? 원주각이 되면 호에 대한 중심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52도라는 걸 알았죠? 그럼 A2를 이거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같은 원, 이 빨간 원에서의
비율이니까. 만약에 호가 13이다. 자, B2 대, 말하자면 B2 대 A2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각도 비교하면 되잖아. 원주각 26이라고 하면은 이때 원주각은 뭐냐 이거.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되냐면, 자, 만약에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중심이 있다고 쳐. 이게 중심일지 모르니까 중심이 있다고 쳐. 연결해 볼게.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네? 그럼 요 각도가 뭐가 됩니까? 52도가 돼요. 맞아요? 이 각도 52도가 되면 여기는 180에서 뺀 게 되죠? 그럼 128도가 된답니다. 네? 그럼 원주각이 26도라면은 말하자면 120도의 반이 원주각입니다. 64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면은 아예 그냥 중심각의 비로 쓰면 돼요. 52도일 때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2는 1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풀면은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요거 좀 정리를 하기. 그러니까 13을 갖다가 요건 없어야 되지 사실. 13을 갖다 2배를 했어요. 얘를 2배라면 됐다. 그럼 A2라는 거는 몇이었다? 아, 이거는 32였다는 뜻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 문제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뭐냐면 두 원이 접하고 있고 하나의 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 있고 그러면 접점이 있을 건데 그 접점을 지나는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작은 원 그리기 전에 큰 원이랑 접선이 있고 접선을 지나는 삼각형이 큰 원에 내접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요 접점을 지나면서 요 큰 원 속에 내접한 요 삼각형 있죠. 거기에 동시에 접하게끔 이렇게 원을 작은 걸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큰 원에 접해있던 삼각형의 원의 길이가 어떻게 됐냐면 12, 15, 8이었다. 이런 뜻이야. 문제가. 그랬을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건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성질을 이용할, 접선이 딱 있을 때,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 이 각도는 얘랑 같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얘랑 같고. 이 성질이 있잖아요. 그치?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잘 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누구랑 같아? 큰 원의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누구랑 같아? 여기랑 같은 거죠? 요거 이름을 지어볼까? 요거 A라 할게. 여기는 A가 돼. 맞나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B로 하겠습니다. 요거 B라고 할게요. 그럼 뭐야? 큰 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랑 마주봐야 되니까 여기가 B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원 기준으로 해서는 다 했으니까 이제 작은 원 기준으로 합니다. 작은 원 기준으로 하면은 요걸 갖다가 C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접선이니까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원 기준에서는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또 없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또 여기 있네. 이게 이제 공통 접선이다 보니까 여기가 B잖아요, 그치? 여기가 B면은 이거랑 맞으면 여기도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또 보이냐면 여기가 BC란 말이야, 합이. 근데 여기 B가 있고 여기 더해서 BC가 돼. 여기는 C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 알겠니? 자, 여기 중요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CC가 같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요런 거 있었죠? 내각의 이등분선은 A 대 이렇게 A 대 B. 이렇게 이제 비례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자, 15를 몇 대 몇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여기 12K 대 여기는 8K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12K 플러스 8K 얘가 15가 되도록 K를 잡으면 돼.
K라는 거는 이렇게 15 나누기 20 그러면 3 대 4가 맞지? 그러면 DC라는 것은 8K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자체는 문제와 풀이를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일단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 점을 요렇게 두 개를 고르라는 거고, 그 다음에 B, C, D라는 것은 요렇게 두 개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중심을 일단 찍어 놓고 원이니까.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점선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자, 중심각은, 자, 요거에 대한 그 길이가 원주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중심각 360도를 6으로 나눈 60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5분의 1이니까, 자, 만약에 5분의 1이라는 걸 6으로 나누면 어떻게 5, 7에 35, 5, 20. 72도랍니다. 그 각도는 75가 됩니다. 자, 그때, 어, 이거를 구하라. 그 각도를, 얘랑 거의 합 되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좀 만들어 좀 보면, 일단, 얘를 A라, 그럼 얘네들을 좀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아무 데나 한번 놓겠습니다. 이렇게 놨어. 여기 60도였기 때문에 여기 30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됐죠? 이거 지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란 말이지? 그럼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30이랑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180 나와야 되니까 151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150 나왔어. 자, 두 번째는 이거 좀 따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유형으로 잡고 얘 150 나왔고 얘는 이제 삼각형을 좀 만들면 돼. 좀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좀 연결해 볼게요. 가지고 그죠? 여기가 72도니까 여기 36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지워. 무슨 의미였어?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된다. 그죠? 그러면 얘랑 더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36도랑 이거랑 이 바깥쪽 이 자체가 몇 도가 되니까 36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야 돼. 근데 한 번에 그리면 헷갈리니까 하나 엿대 그린 다음에 지웠다가 또 이제 그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B, C, E라는 것은 방금 36을 찾았으니까 이거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오각형이 있고 74,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오각형이야. 그럼 요럴 때는 자, 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일단은 요렇게 좀 연결해 볼게요. 여기 162니까 합쳐가지고 요게 몇 도가 되는 거야? 합쳐갖고 180 돼야 되니까 18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4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이거 좀 봤는데 그러면 호가 이제 이 전체 호에 대해서 18도였으니까 이렇게 좀 연결을 같이 해주면 이 각도가 몇 도다? 이거는 36도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죠?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럼 74랑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해봐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자, 큰 원의 내접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외심의 성질에 따라서 이걸 x라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74의 2배가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36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148에다가 36을 빼주면은 x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은 112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이게 나왔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네. 잘 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원주각과 중심각의 이제 T의 관계 B가 나오죠. A에다 같이.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외심에서도 나왔던 거야, 사실은. 이해됐죠? 외심에서도 나왔던 거야. 이게 자꾸 나오고 있고, 당연하겠지. 원주각과 중심각이.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안쪽부터 사각형이 나왔을 때, 사각형이 나왔을 때, 자, 얘가 A라면 요거 B고, 합하면은 이제 190이니까, 이 바깥쪽이 A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게 이제 자꾸 나오고 있어. 얘네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이제 접선이고, 여기 CP가 접선, 근데 삼각형, 자, 요거 이제 내접 삼각형이잖아, 그치? 얘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X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아무튼 25랑 75를 어떻게 이용할까 봤더니, 이렇게 좀 연결해. 그럼 이 호에 대한 그 원주각은 일정한데, 25니까 여기 25라고 쓰면은, 나머지는 50이라고 아, 맞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x인데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 50. 그래서 매칭이 됐죠. 자, 얘는 50도 보면 자, 사각형이 원에 대접하고 대각선 ACBD는 P에서 만나는데 P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그림에서는 없었잖아요. 그치? 문제 잘 읽고 그다음에 BC에서 내린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요것도 힌트네, 그치? 그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P2의 연장선이 AD와 만나서 연장선이 이겁니다. 어? 옳지 않은 것은 X 찾는 거야, 또.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원주각을 다 표시해 봅시다. 이 점, 그 다음에 이걸 X라고 한다면 여기는 X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원주각. 그럼 여기를 벌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벌이 되겠지? 원주각을 다 표시 거의 다 했고 여기 또 안 했네. 이건 뭐라고 할까?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닮은 삼각형이 몇 개 보이긴 합니다. 자, 보면은 자, PEC 어딨죠? PEC 자,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BPA 자, 요거 그럼 어때? 자, 요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X랑 점이랑 만나면 90이잖아, 그치?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X면은 여기가 뭐예요? 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가 90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X가 될 수 있어. 맞지? 별이 X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렇게 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마찬가지.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얘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직각이니까 이게 뭐예요? 빗변의 중심이니까 요거는 뭐 외접원의 중심 요런 것까지 나오겠습니다.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PEC 얘랑 요거 BPA 닮음이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확실하게 얘기 안 되죠. 모릅니다. 이거. 12번에는 그냥 1번 아니야? 1번입니다. 다른 거 따져볼게. 자, EBP 어딨니? EBP. 자, EBP라는 거는 점이고, 그 다음에 PAF가 점이면 되는 거죠. PAF. 점 맞네. 이거는. 그 다음에 PFD. 어딨죠? PF, 여기 있네, 그치? 이등변삼각형 맞고, APF. APF. 이등변삼각형 맞다. 그 다음에 AB. 중. 작은 호의 길이. 그러니까 AB,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AB. 작은 호의 길이 이렇게 나오고, 얘하고 CD 중. 이것도 있지만 바깥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쪽 작은 거.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둘레의 반이 나온다니까. 원의 둘레. 자, 이게 근데 그렇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어떻게 되는 원주? X죠. 얘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야? 이거죠. 그럼 이 같은 원에서 두 개의 호를 합쳤다고 칩시다. 네? 두 개의 호를 합쳤어. 이거 이제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하자면, 여기를 이제 C를 또 위치시켜 놓고 CD라고 할게. 맞지? 그럼 지금 원주각을 합쳤단 말이야, 서로. 원주각을. AB에 대한 원주각은 뭐예요? 말하자면 X죠? 그 다음에 여기 CD에 대한 원주각은 점이잖아요. 근데 X랑 점의 합은 뭐냐면, X랑 점의 합은 90도야. 얘가 90도가 된다. 아니? 그럼 중심각이 뭐라는 거야? 원주각이 90이니까. 중심각은 굳이 말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18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림상은 이렇지만 이게 180이면 이게 쫙 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A에서부터 B, B에서부터 B까지가 결국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쫙 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D가 되어서 그들의 이제 합은 어떻게 된다? 정말 반원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반이다.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틀린 거는 1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잘 정리합시다. 13번. 길이가 2a인 AD를 지름으로 한다. 그럼 가운데 이제 AA, 반지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AD 위에 점 BD가 있는데, AB, BC가 같다. 네, 그리고 여기 A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A네, A.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CD라는 건 8이다. 나왔습니다. 식을 세워갖고 뭔가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뭘 의미할까? 얘를 일단 연결해. 지름이니까 여기 90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도 A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좀 연결해 볼게요. 현이 같으니까 이 길이 각도가 같겠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A가 되겠죠. 네? 그럼 요거 꼭지각이 이등분 되니까 길이가 수직이 되겠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인제 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이 A에서 니까 이게 반으로 줄면 여기 4가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쪽이 뭐가 되냐면 A-4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인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이용할 건데, 자 만약에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찾아냈으니까 어디서 찾아냈지? 얘를 요 삼각형에서 먼저 찾아낸 거구나. 요 삼각형. 맞지?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2번으로 가면 A-1의 제곱은 일단 A-4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가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풀면은 A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여기는 A 제곱 8 A 플러스 16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정리를 해주면은 A 제곱 A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보여줘.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와서 그러면 자 얘기를 해보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 이거 만족한단 말이야. 이 그림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에 대한 식을 만든 거예요. 알겠니? 여러 가지 원에 관련돼서 다 썼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을 구해야 되니까 그 형태를 보면 A로 양변을 나누면 돼.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분의 1의 형태가 6의 값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금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리해 놓으면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잘 정리하세요. 자, 대표값과 삼포도. 대표값은 세 가지 있죠. 평균, 중앙값, 네, 최빈값. 최빈값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할 때는 일단 필 순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한다. 그리고 삼포도는 분산. 근데 그거에 이제 양의 제곱분은 표준 편차라고 같은 의미야 거의. 평균과 중앙값은 값이 항상 하나로 정해집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치? 평균은 이제 극단적인 자료의 값에 영향을 받 요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료가 1, 2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만이 있어. 그리고 계산하면은 누가 영향이 돼. 얘가 제일 센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평균은 뭐냐면 1, 2 한마디로 10도 안 넘는 뭐 한 1이나 2 여기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은 완전히 한 뭐거나 5로 나누면 한 2000 정도 나온단 말하자면. 이해됐죠? 완전히 관계가 없는 수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 게 평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최빈 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거 맞는 얘기.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 값으로 한다. 맞아요. 자, 그다음 어떤 자료의 편차의 평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그래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이 없으니까 아쉽게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동호회에 회원 5명이 나이에 대해서 나이의 중앙값을 구하세요. 나이의 최빈값은 18세, 나이가 가장 적은 거는 10세. 이렇게 회원 5명이야. 평균은 이렇게 돼 있고 회원 중 한 사람의 나이는 10세.
그럼 어쨌든 뭐 14세 있고 18세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셋은 확실해. 근데 지금 최빈값은 18이다. 그럼 18이 한 2개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하나를 모른다는 거죠. 응? 이해됐나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평균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걸 더해. 그 다음에 5로 나눠. 그럼 얘가 뭐가 된다니까? 15.2가 된다. 5를 곱해. 50에 5, 25, 75에다가 5, 20. 76이 된다는 거야. 이 합이. 이해됐나요? 그럼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균, 그거의 의미가, 이 전체 이제 나이의 합이 76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24가 되고, 얘 36이 됩니다. 더하면은, 이거는 50에 60이 돼요. 맞지? 그럼 16살이 부족하죠? X가 뭐가 되는 거야? 16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때? 크기 순서대로 딱 배열이 됐죠? 평균 만족했고, 다 만족했단 말이지. 자, 최빈값 얘 만족했고, 그리고 가장 작은 나이, 14세인 것도 했다고. 그럼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거네,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정중앙에. 크기 순서대로 했을 때 정중.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16번. 아, 5개 반에 대해서 수학 성적에 대한 평균 평가를 비교해. 옳은 것은. 자, B반과 2반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학생 수가 같다? 이건 몰라요. 모르는 건 틀린 거야. 자, C반과 D반, CD를 비교하는데 3포도가 크다. 누가? C가 더 크다는 거야, 3포도가. 분산으로 바꿔보면 3이 되고 9가 되죠? 반대의 얘기야, 그치? 틀립니다.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C반에 있다. C반이 물론 평균이 높긴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갖고 이거야. 여기는 99점이 제일 높은데 여기 100점이 있다고. 근데 너무 애들이 공부를 못해갖고 100점짜리 평균이 깎인 거야, 말하자면.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C반에 반드시 가장 그 좋은 점수를 가진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건 맞는데 가장 높은 학생, 한마디로 특이한 학생이 C반에 있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5개 반 중에서 성적이 가장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편차가 적다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야. 분산이 작다는 거야. 알겠지? 분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됩니다. 분산. 이거는 4, 4, 16, 5, 5, 4. 분산이 제일 작은 게 어디야? 여기지? 제일 고른 반은 B가 아니라 A반이었다. 틀렸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균에 가장 가까이 모여 있다. 이게 바로 고르다. 알겠니? 평균에 가장 가까이 모여 있다. 이게 고르다. 이게 4번에서 결론 찾아놓은 거 A반이 그랬잖아요. 5번이 옳습니다. 자, 17번. 별량 2개를 추가하였다. 그럼 그걸 XY라고 했을 때 XY는 얼마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평균. 평균이 9였으니까 9는 어떻게 구하냐면, 5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제 8부터 10, 12, 그 다음에 추가된 X 플러스 Y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9, 45니까 여기가 45고, 얘는 어떻게 돼요? 20에다가, 이게 20이지? 30 아니야. 30을 빼주면은 얘는 15가 돼요. 네? x 플러스 y는 뭐가 됐다? 15라고. 아니, 이게 평균으로부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평균은 지금 여기 9였단 말이에요. 그럼 편차를 구해볼게. 그럼 8 빼기 9, 이게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10 빼기 편차의 제곱이고, 12 빼기 편차의 제곱이고, x 빼기 9 편차의 제곱이고, y 빼기 편차의 제곱. 그거의 평균을 뭐라고 했다? 분산이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가 이거니까 분산은 뭐야? 분산은 4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야. 정리를 하면은 양변을 20. 그러면 다시 쓰면 20은 이거 1이 되고, 네, 1이 되고, 이거는 이제 3이니까 3.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마찬가지 y도 제곱 마이너스 18
y 플러스 8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 두 개 10을 빼주면 이게 10이 되고 1을 빼주면 이게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정리를 더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18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거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두 개를 계산하면은 162가 나옵니다. 일단. 근데 양쪽에서 9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93이 되겠습니다. 0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15하고 18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80에다가 플러스 5를 곱해주면 50에다가 40, 90, 93, 20, 270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70, 그럼 270과 153의 그 차이를 좀 보면 7에다가 10, 그다음 100, 117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거 이항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17이 된다. 요게 분산으로부터 나오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다 끝냈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쓸 거야. 뭐를? 얘를 찾는다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뭐가 되는가?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면 15의 제곱이니까 이거 120이고 그거 계산한 값이 117이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 이거는 이 자체는 8이 되면 돼요. 그래서 xy가 무엇이다? 4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산 틀렸어요. 자, 조금만 수정할게. 자, 225에서 117을 빼야 되는데 엉뚱하게 계산 빼볼게요. 빼보면은 이게 8이 나오고 여기 0이고 108 나오네. 맞죠? 그래서 이게 10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XY는 어떻게 되지?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 다시 연결해서 하는 거야. 18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 자, A, B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값을 구하라.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찾더라. 이런 거란 말이야. 중앙값, 중앙값.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줄 세우기 해야지. 맞지? 중앙값이 8이니까 일단 정가운데에 8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그거 첫 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일단 3 오고 5 오고 그 다음에 8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3하고 여기 B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 8이라는 게 뭐야? A라고 볼 수 있겠죠? A는 8이야. 두 번째. 이 두 번째에서 중앙값. 얘는 좀 쉬운 문제네. 6개잖아. 가운데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2. 그 다음에 9. 근데 8이 있었잖아. 그치? 2, 8. 있고, 이게 8이니까.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17, B.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얘네 둘, 이거의 평균이, 자, 10이 나와야 되거든? 10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얘 자리를 바꿔야 돼. 맞지? 요 뒤로 밀리고, B가 와야 돼. 맞죠? B가 와주고, 얘가 뒤로 밀려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의 합이 뭐 나오면 돼요? 20 나오면은 중앙값 10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10 나오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이제 20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11 나오면 되지. 그럼 요 크기 순서가 딱 맞죠. 그럼 이제 A, B가 나오고. A는 요거고 B는 이거. 됐나요? 그러면 A의 2배. 얼마야? 16 더하기 11. 그러면 요거는 27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학생 20명이 있고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조회해서 중간 여기 기말 여기 썼단 말이야. 산점도야. 산점도는 이 각각의 경향이 중간고사가 성적이 좋으면은 기말도 대체적으로 좋다.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야. 두 성적의 평균이 상위 25% 이상. 그럼 여기 X라고 하고 Y로 하자. 두 성적의 평균은 어떻게 돼? 두 성적의 평균은 X 더하기 Y의 반이란 말이야. 알겠니? 상위 25% 이내. 20명이니까 20명의 25% 얼마예요?
100분의 25. 그럼 상위 몇 분의 몇? 4분의 1이란 말이야. 5등. 5등 안까지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내 학생들은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에 출전할 수 있다. 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말의 평균은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 이거를 뭐로 봐야 돼? 얘네들이 이제, 자, 요게 뭐죠? 평균이 상위 25% 이내다. 그럼 얘를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A로 하겠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는 우선 이렇게 봐야 돼요. 어, 일단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X 더하기 Y는 일단 2A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이거 그릴 줄 알죠, 그치?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 이렇게 지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가 1등이야. 그리고 Y 절편이 지금 이거잖아, 사실. 그죠? Y 절편이 얘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평균의 점수가 제일 높다는 것은 A가 제일 크다는 건데 그 Y 절편이 제일 크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됐나요? Y 절편이 제일 커야 이 평균이, 그러니까 기말하고 중간하고 기말의 평균이 제일 크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어때? Y 절편이 당연히 크겠지. 맞지? 그럼 얘가 1등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야? 공동 2등이야. 됐니? 그럼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그 다음이니까 이게 1등, 2등, 2등. 근데 명수로 따지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등이지만 얘가 3등이지만 절대 4명 아니야. 그 다음 점수는 누구야? 요점이겠죠, 요점.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맨 위 이렇게 Y절편이 결정될 거 아니니? 이해됐지? 그러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5명 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2명, 5명, 4명에다가 여기 이렇게 잘리는 거란 말이야. 됐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인원들이 선택이 됐단 말이야. 지금 이 선택되는 이 요령을 이 직선으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직선의 y절편 값으로 파악을 해야 돼. 선택이 됐어, 일단.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상위 25%, 즉 5등 이내란 말이야. 얘네들의 뭘 찾는 거야?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은 얘네들만 따졌을 때, 기말고사 점수를 따져보자. 자, 지금 이건 이제 등수는 이제 됐고, 기말고사 몇 점이야? 100점 2명. 맞나요? 그 다음에 90점 2명. 한 명은, 중간에는 잘 봤는데, 기말 때 70점 맞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평균이야. 그럼 일단 5로 나눠야 돼. 나눠보면, 자, 이거 200점. 얘는 180점. 380점이죠. 여기다가 70점 더하면 돼.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450점이 됩니다. 그럼 이거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 5, 9, 45. 90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2번 골라주면 돼. 문제를 이해하는 게 어떤 문제였습니다. 20번. 주어진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다르고, 세 대표값을 이제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운데 위치한 값은 나머지 두 값의 평균과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A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좀 어렵네요, 그치? 근데 비슷한 걸 풀어봤어요, 학교 중에서. 자, 그럼 봅시다. 일단 크기 순서대로 좀 보면은 3, 3, 3, 100 지워. 그 다음에 5, 일단 6, 5, 6, 그 다음에 11 해놓고 A 이렇게 놓읍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는 일단 뭐 크기 순서대로 이게 1번이라고 모두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일단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3, 3가 요거 이제 11, 11이니까 20. 그러면 30일. 30일 더하기 A. 여기다가 몇 개? 전체가 몇 개예요? 7개죠. 7개. 7개. 7로 나누면은 얘가 평균이다. 그죠? 평균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중앙값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값이 5라고 볼 수 있지. 만약에 이렇다.
그다음에 최빈값은 뭐야? 자, 얘가 만약에 3일 때 그래도 최빈값은 이거고, 얘가 뭐 5든 9든 10 일이든 그 외든 최빈값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최빈값이 어떻게 돼요? 요거 3 으로 고정돼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죠? 그럼 최빈값이 이거고 여기서는 중앙값이 5란 말이겠지? 만약에 이렇다면. 모두 달라야 되는데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은 나머지 값의 평균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평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쓰거든. M이라고 쓸게. M. 배소 관계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세어볼게, 이때. 자, 3 다음에 5 다음에 M이 있어. 치자. 그러면 3 더하기 M의 반은 5다. 그럼 얘는 10이 돼야 된다. 그럼 M은 뭐야? 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가 맞죠? M은 7. 이건 괜찮아. 3 다음에 만약에 M이 있고 여기가 5라고 합시다. 그럼 3 더하기 5 나누기가 어떻게 돼요? M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4가 됩니다. 이것도 맞잖아요. 이해됐죠? 음.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A를 또 따져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다 이 상황에는 맞는 건데 좀 어렵네. 자, 31 플러스 A입니다. 77에 49니까 A가 뭐 나와요? 요거 자체가 49가 되니까 A는 18이 나오면 돼. 되겠니? 요거 18이라고 하면은 어때? 말이 되는 거죠? A가 18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A가 가능합니다. 얘는 제일 컸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평균이랑 비슷해. 30 플러스 74 28이에요. 74 28이면 여기가 A가 음수 나오잖아. 이거 지금 A가 11 이상이 돼야 되고, 요 경우는 안 된다. 이해됐죠? 이 경우는 안 됐고, 지우면 돼. 오케이? 이렇게 경우를 좀 따져야 돼요. A는 지금 찾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보면, 3, 3, 3이 있고, 5, 6, 그 다음에 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일단 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 있고, 평균이 이제 M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경우가 또 두 개가 생기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균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M은 이때는 이제 7이 나올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3, M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 더하면은 4니까, 이거를, 8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4가 되고, 얘는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그치? 여기서, 좀 아까 계산했던 거. 31 플러스 A, 7. 얘가 M이 되는데 이게 7이 될 경우에는 이게 40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8이, A가 이제 18이 됐는데, 이 크기에 안 맞아요. 요거는 안 맞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7분의 31 플러스 A다. 이건데, 74, 28이니까 음수가 된다면, 음수도 안 맞아. 사이에 있게 되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또 이걸 지워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3, 5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만약에 M이라고, 그럼 요때 이제 M은 뭐가 돼? 이거 더해갖고 나누기 하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M은 또 7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찾아놓으면 좋겠네. M이 7이 나왔을 때 얘는 이거니까 이거 안 된다.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다시 M 한 다음에, 방금 뭐죠? 방금 뭐 나왔지? 5였지? 그러니까 M을 갖다가 이쪽으로 놓고 이게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M은 뭐가 되냐면, 이것부터 나누기 하면 4가 나오잖아, 그치? 나왔네, 그치? 자, M이라는 게 만약에 4일 때는 A가 음수다. 그거 계산을 해오고 있잖아. 어쨌든 A가 음수 나오니까 이 경우에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A인데,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경우가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이제 A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자꾸 지금 쓰이는 거고. 맞죠? 그러면 따져보자.
최빈값이 이거고 그다음에 중앙값이 인제 A가 되고 인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이렇다라고 치자. 그러면 식을 좀 세워 보면 3 더하기 m 나누기 2가 A 요런 상황이고 양변에 인제 2를 곱하면 어떻게 2A가 그다음에 3을 인제 빼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꿨냐면 m이라는 게 7분의 3 플러스 A야. 그래서 2를 7을 곱해 주면은 여기 14가 되고 7, 3, 21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 주면 요거 13A가 되고 21이 바깥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52가 됩니다.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 뭐 4를 곱하면 되니까 A가 4가 나와. 알겠니? A가 4가 나왔어. 그러면 자 A가 4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M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봐. 31 플러스 4 7 그럼 M이 뭐가 나와? 7, 5, 35니까 5 나오죠. 뭐 가능하죠 그러면? 이해됐나요? 이 순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A가 4가 나오는 거 가능하다. A가 4가 나오는 이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3 한 다음에 A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M이 이쪽으로 가고 그죠? 요 경우에는 A가 4가 나와. 답은 2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좀 더 해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M이라는 것은 3 더하기 A의 반이다. 그러니까 양쪽에 2를 곱하면 2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M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돈을 좀 해주면 그래요. 이게 이쪽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31 더하기 A 9배를 해주고 7분의 이거는 양쪽은 7, 3, 21 플러스 7A 된단 말이야.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는 60가 되고 플러스 2A가 되고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건 5A가 되고 21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2에서 이걸 빼니까 41이 되겠죠. 이거 자연수가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게 자연수가 되니까. 됐나요?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3, 3 한 다음에 여기서 A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A가 뭐가 됩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는 네, 이거 다소관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었던 거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평균도 어때요? 31 플러스 어떻게 돼? 3에다가 7 그러면 이제 34에서 7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럼 어쨌든 최빈값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고 그치? 그다음에 중앙값이 요 중간에 와야 되는데 중앙값이 3이 되잖아. 근데 모두 달랐다 그랬죠. 그럼 어때? 모순이 되는 거죠? 아예 될 수가 없어. 이 경우. 아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경우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A를 가 2개밖에 안 돼. 어려운 문제지니까. 그래서 요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면 어떨까? 2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16명이 이제 미술 수행 평가를 봤다. 만들기 점수, 그리기 점수. 상관관계를 쓰는 거지. 양의 상관관계, 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보면 적절한 것. 동그라미만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전체 학생 중 만들기 성적과 그리기 성적이 같은 학생이 뭐야? 이게 X, Y라고 했습니다. Y는 X잖아요, 그치?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성적이 같은 애들이야.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맞죠? 기억은 맞는 겁니다. 기억이 없는 애들은 틀린 거예요. 네? 니은도 맞을 확률이 높겠네. 일단 해봅시다. 자, A, B, C, D, E 중에서 만들기와 그리기의 성적 차이가 큰 학생은 이다. 봅시다 그러면 요 차이를 익혀야 되니까 차이 어때? 3이야. 차이는 항상 양수입니다. 요 차이는 어때? 1. 요 차이는 10과 8이니까 2. 요 차이는 요건 1이고 요 차이는 0이다. 차이가 제일 큰 학생은 B다. 맞는 거죠? 네, 얘도 아닌 게 되고 디귿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만들기 성적 7점인 학생들의 어딨어요? 7점. 만들기 학생이 7점. 찾으면 되잖아. 만들기 7점이니까 여기잖아. 맞죠? 이 학생들의 그리기 성적. 따지면 돼. 4명 아니야? 4명? 그리기 성적이 어떻게 됐어? 9, 8, 7, 6 이렇게 되겠네. 얘네들 더하고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어때? 15, 15. 맞니? 15, 15니까 30으로 나눠갖고 4로 하면은 이거 어때? 이게 7이 나올 수가 없지? 이건 어쨌든 7은 아닐 거야. 틀렸다. 그래서 3번이라고 보면 됩니다.